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요, 이런 책을 장르로 따지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에세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좀 자기계발서 같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요즘엔 참 이런 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작가로 이름을 얻은 사람이 아니고, 생애 첫 책을 내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쓴 책인데요. 그런 분들이 쓴 책은 거의 어떤 자기의 경험담을 담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 에세이 형식이 아니라 뭔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쓴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고른 책은 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내용이어서 제목부터 끌렸습니다.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러니만큼 독자층도 일정 연령대 이상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되죠. 그리고 이 책 표지에는 사모님 소리 듣던 28년차 전업주부, 하루아침에 집안의 기둥이 되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당장 다음 달 월급이 끊긴다면? 이라는 의문을 하나 던져놓고 재무관리부터 부부관계, 퇴직 후 재취업까지 퇴직 부부의 막연한 불안을 잠재워줄 49가지 솔루션. 이 부분은 조금 오바죠? 이건 좀 마케팅적인 문구인 것 같고요. 어떤 개인의 경험 안에 솔루션이 49가지나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 뭐 이 정도 문구 정도야 이제 걸러서 읽을 줄 아는 그런 연륜이 있죠. 나무협 의자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박경옥이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그 문구처럼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제 50대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 자신과 남편에게 생긴 변화,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것들을 겪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야기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솔루션이 있다고 해서 어머 남편이 퇴직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저는 이게 더 에세이 같이 느껴졌어요. 어찌 보면 좀 자기계발서 같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이렇게 조금 좀 덜 딱딱하게 완전 에세이처럼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출판이 안 됐겠죠? 네임밸류가 없는 사람이 에세이를 내겠다고 출판사에 갖고 왔다고 생각해보면 출판사가 내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남편이 퇴직했을 때 전업주부로 살던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제목 때문에 끌렸습니다. 저의 남편도 40대인데요. 지금 현재는 퇴직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30대 후반부터 명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명예퇴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직업을 구하는 시기가 좀 있었죠. 집에 있는 시기. 그리고 또 직업을 구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또 한 번 또 회사가 잘 안 되고 기울어지는 바람에 또 한 번 회사를 나와서 40대 초반에 또 집에 가만히 앉아서 구직하는 시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또 어떻게 되면, 그죠? 잘못되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이냐 하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쭉 일을 하긴 했었어요. 30대 말까지 일을 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의 사회생활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도 하죠. 집안 살림 뭐 청소 뭐 이런 거 다 제가 요리도 물론이고 다 하죠. 장 보고 이런 거. 그리고 애도 제가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오바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기 전까지 완전 저 완전 탈진 상태였어요. 30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기억을 못해요. 30대 말렵에 제 남편이 첫 번째 명퇴를 하는 바람에 생계를 제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일정 기간 있었고, 제가 번아웃이 와서 쉬는 기간에 남편이 한 번 더 이제 회사를 나오게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둘 다 집에 있고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50대에 퇴직을 한 남편을 둔 50대 주부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 무슨 이야기지 하고 이렇게 책장을 넘겼다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집에 있었을 때 내가 아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뭐 후반에는 조금 이분의 개인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래도 읽어둘 만은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뭐 전업주부는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회사원인 남편이 회사를 나오게 될 경우에는 점점 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자기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통하는 면이 많았어요. 이분도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뭐 철학 공부 이런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이분도 참 열심히 사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저는 아직 먼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뭐 내용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줄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만 할게요.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남편이 이제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이분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신 완전히 28년 차 전업주부라고 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회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생계 유지도 문제긴 하지만요. 이 남편이 직장을 잃고 집에 있을 때는요. 이 남편의 멘탈 관리가 좀 어려워요. 제 남편도 그 구직을 하느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좀 쓸모없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뭐 그런 자괴감 때문이었는지 굉장히 힘들어 했거든요. 예민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항상 팽팽했어요. 뭔가 누구라도 작은 균열을 일으키면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애들도 숨도 못 쉬고 있을 정도. 저도 그 숨도 못 쉬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겠죠. 자기 자체가 지금 스트레스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저 번아웃을 극복해 가려고 애쓰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가 이제 오는 바람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면 다행히도 그때 저는 이제 책을 잡았어요. 책이란 게 참 신기하게 뭐 저한테 어떤 삶의 방향을 모색해 준다던가 뭐 위로를 해준다던가 그런 게 아닌데도 조금씩 나 자신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또 재취업이 돼서 지금은 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회사 생활도 녹록지 않아서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다시 나오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지금 현재 저의 상황도 내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뭐라도 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결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방향만 있는 상태고 책 읽고 강의 듣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길을 뚫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박경옥이라는 저자도
남편이 퇴직한 초반에 남편을 좀 케어하느라고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이 남편분도 참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분이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남편분도 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무 경력과 어떤 직업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재 취업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초반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기까지의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내로서의 이 박경욱님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모색해 봤는지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남편분이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런 과거를 내려놓고서 육체 노동을 하고 계시대요. 택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오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동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시간은 많은데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개발에 더 몰두하고 몸을 더 바쁘게 해야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저자분 또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셔서 지금 강사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강사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 아직 유명 강사가 아니다 보니 수입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 그런 강사 일을 해 나가게 된 그런 과정도 이 책에 잘 써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책을 내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이분은 목표를 한 가지 이루셨네요. 글쎄요,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이분의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와서 아마 지금도 여전히 이분은 여러 가지 가능성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남편을 바꿀 수 없어 나를 바꿨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책은 없다. 퇴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점에 나가보면 수많은 퇴직 관련 책들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다른 퇴직책이 필요할까? 책을 내기 직전까지 이 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시중에 출간된 퇴직책들을 나름 꼼꼼히 둘러봤다. 95% 이상이 남자 본인 입장에서 쓴 터라 아내나 그의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은퇴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나온 책들은 이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책은 퇴직자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퇴직을 당한 부부가 진심을 다해 달라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퇴직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 남편이 언젠가 퇴직하겠지 언제나 예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 대책도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퇴직 이후 한동안 은퇴 남편 증후군을 앓았다.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고생해온 남편인데 그런 남편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너무나 힘들고 우울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자 남편의 재취업을 위해 1년을 함께 시도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50대 이후 같은 분야로의 재취업은 로또 1등만큼 어렵다는 것을. 남편 퇴직 후 1년간 수입이 없었는데도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현실을 인정하면 달라져야만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러붙어 있었다. 하지만 2년 후 퇴직금 우물이 마르자 은퇴 남편 증후군마저 사치스러운 지경이 됐다. 먼저 의식주를 줄였다. 흠집이 난 과일을 고르고 음식을 적게 먹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래도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 답답했다. 그때 서울 50플러스 센터에서 첫 생애 설계 상담을 받았다. 상담 선생님은 본인의 퇴직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다. 남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아내분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의 조언 덕분일까? 50플러스 센터 열린 학교에서 무료 강의를 시작해 지금은 분노조절, 동의보감 강사가 됐다. 내가 일을 하자 남편도 바뀌었다. 그것도 낮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일을 하는 주독 야경으로 말이다. 퇴직하고 놀면서 천국이야 천국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 지금은 일이 있는 천국에서 하루 6시간 서서 땀 흘리는 노동을 한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다. 부부가 함께 기둥을 받쳐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퇴직 이후에는 기둥을 받치는 힘이 기울면서 경제 문제로 부부 갈등을 많이 겪는다. 부부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퇴직 이후 아내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법. 둘째,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을 때 살림 규모를 줄이는 법. 셋째, 50대 이후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다. 퇴직 후 안정은 없다. 혹여 그런 인생이 있을까 무지개를 찾아 헤맸는지도 모른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에서 육체 노동자가 됐다. 퇴직자 모두가 육체 노동을 하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추니 분명 작은 분야가 보인다. 이 책은 정답을 찾았다기보다 가능성을 찾는 과정을 기록한 것에 가깝다. 이 책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를, 그런 응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이 저자의 글에 이 책의 목적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만 읽어도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한 책이겠다, 아니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책은요, 크게 6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퇴직 후 인생의 핵겨울이 찾아왔다, 파트 1이고요. 퇴직한 남편, 어떻게 대해야 할까, 파트 2. 나 자신을 돌봐야 가정이 산다, 파트 3. 쪼그라든 통장의 심폐소생술을, 파트 4. 돈이 적게 있어도 즐겁게 사는 비결, 이게 파트 5고요. 파트 6는 살림 줄여 살기,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30대가 지나면요. 아니지, 그건 저의 경우였고 보통은 40대 초반까지는 아이들이 어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육아를 하는데 그 육아 시기가, 손이 많이 가는 그 육아 시기가 끝나서 한숨 돌리고 나 자신을 찾을 때쯤에 회사원인 남편이 이렇게 퇴직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퇴직이라는 게 그리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읽어두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저자의 말처럼 좀 전문적으로 분석한 책, 또 퇴직자 자신이 직접 쓴 책,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퇴직을 봤을 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아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를 알기에는 이 책이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볍게 읽어 나갈 수 있으니까, 또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크게 조언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라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이든 아니든 남편의 퇴직은 큰 변화이니까요. 그걸 미리 마음의 준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한 책은요, 오늘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였고요. 이런 주제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리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